절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장 나가거라. 여러분, 세상에는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하고 질서 있어 보이는데 그 안쪽에 오래된 것이 쌓여 있는 집. 30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못한 것이 가라앉아 있는 집.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박진사댁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17살 소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다운.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댁에서 씨바지를 구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3년 안에 아들을 낳으면 노비 문서를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다운이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다운이 방에 들어가니 거기 있는 사람이 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마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 사내에게서 씨를 받아라. 다운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마님이 머슴을 보는 눈빛, 진사가 그 방에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머슴에게 아이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것. 마침내 어느 밤 늙은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구나. 30년 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머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늑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핏줄은 태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작은 마을. 그 마을 끝에 다운이 살았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운이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홀로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다운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쉬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습니다. 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써야 합니다. 다운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의원이 말한 금액이 다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운은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운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는 집에 가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낙 하나가 말했습니다. 들었느냐? 저 고을 박진사댁에서 씨바지를 구한다더라. 다운이 멈췄습니다. 3년 안에 아들을 낳으면 노비 문서를 태워준다 했어. 당장 돈도 준다고. 다운이 아낙의 말을 들으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다운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씨바지였습니다.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일지 짐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다운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진사댁은 컸습니다. 다운이 살던 초가집과는 달랐습니다. 기와가 얹혀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하인이 여럿 드나들었습니다. 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안내받았습니다. 큰마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60 가까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다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생겼구나. 다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건은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3년 안에 아들을 낳으면 된다. 그 안에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알겠느냐?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마님이 돌아섰습니다. 오늘 밤에 방에 들어가거라. 다오는 하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오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탔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다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그 순간 뒤에서 또 문이 열렸습니다. 큰마님이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내에게서 씨를 받아라. 다온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진사되게... 큰마님이 다온의 뺨을 쳤습니다. 여긴 네가 선택하는 곳이 아니다. 다온이 굳었습니다. 큰마님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온과 머슴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머슴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다온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반대쪽 벽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다가 꺼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마님 명이어도 당신이 싫다면... 다온이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리라는 것을. 두 사람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온은 이 집이 이상하다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사가 그 방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온이 안채를 드나들면서 진사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진사는 다온을 보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쳐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머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온이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큰마님이 머슴 쪽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종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안타까운 것. 다온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에 대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머슴의 이름은 도리였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인들이 도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도리가 무거운 것을 들면 다른 하인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도리가 밥을 먹을 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온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큰마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기쁨이라기보다 집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기다려온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마님이 그 사실을 진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다온이 그것을 봤습니다. 큰마님이 마당에서 도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도리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도리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온은 그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정상이 아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마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온이 그 말을 들은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다온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살겠다는 희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운이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 하인이 다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구나. 다운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다운이 말없이 받습니다. 오늘 당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억울한 것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운이 하인을 봤습니다. 늙은 하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 집의 박진사는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의 진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진사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생김새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내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를 머슴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부인은 막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인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다른 여인에게서 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진사였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첫째 아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돌다가 결국 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돌이었습니다. 부인은 도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 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팔려간 아이의 눈을.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진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러났다가는 도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사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마님이 씨바지를 구한 것은 도리에게 아이를 만들어주려 한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자신의 핏줄을 잇게 하려고. 다운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도리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 늙은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마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것을 이 방법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다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큰마님을 찾아갔습니다. 큰마님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큰마님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다운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눈을 내렸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드린 것입니까? 큰마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도 나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날 뺏기고 나서 30년을.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안다. 그리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운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도리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다운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도리가 잠시 있었습니다. 짐작만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몇 해 됐습니다. 큰마님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운이 도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왜 왔습니까? 큰마님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도리가 말했습니다. 큰마님이 30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다운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운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 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다운이 도리를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사가 도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마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볼 때와 도리를 볼 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하인에게서 들었습니다. 도리가 진사를 봤습니다. 형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형님입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뭔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밟고 되찾는 것은 핏줄이 아닙니다. 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이미 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삶이 내 것입니다. 받아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큰마님이 울었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큰마님이 더 울었습니다. 30년의 것이 그날 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큰마님이 일어났습니다. 노비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도리 것이었습니다. 다운 것이었습니다. 화롯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탔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종은 없다. 다운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다운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다운이 잠시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큰마님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겠습니다. 다운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와 제가 사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큰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다운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리가 말없이 봤습니다. 살아있으십시오. 다운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장 위 풍경이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운은 17살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큰마님이 30년 동안 안고 살아온 것을 봤습니다. 도리가 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말입니다. 다운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원하는 대로 아이도 빼앗기고 자신도 얽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 집을 나갔습니다. 도리도 선택했습니다.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의 진짜 장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밟고 되찾는 것은 핏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핏줄은 태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큰마님은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다운이라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태웠습니다. 늦은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자신의 삶을 빼앗겼지만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도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고통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택은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아닌 선택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리처럼 다운처럼.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